이번 시간에 우리가 장애인 재활 지원의 재영역, 여러분의 페이지 147페이지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여러분 페이퍼에 한 페이지를 그날 저한테 주시는데 페이퍼에 반드시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장애인 재활 지원의 제 영역에서 장애인 재활 영역은 각 특성과 지원 전략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다른 재활 영역들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자, 여러분의 그림 페이지 6-3 장애인 전인적 재활의 5영역을 보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전인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전인,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재활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전체적인 재활, 한 부분의 재활이 아니고 뭐 육체면 육체, 정신이면 정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올. 자, 그래서 전인적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5가지가 재활의 영역에 들어간다. 자, 의료 재활이죠. 의료 재활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심리가 재활이다. 심리는 마음이잖아.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사회 재활이야. 그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성, 이 재활. 그 다음에 직업 재활. 당연히 장애인도 직업이 있어야 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 재활. 그 다음에 교육 재활이에요. 교육 재활. 교육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애인도 또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장애인 재활의 재영역, 모든 그 영역에 보면 이것이 전인적 재활의 영역이다 해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료, 마음, 사회, 직업, 교육 이런 전체를 재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재활하면은 이거 육체만 이거 뭐 재활 이런 거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인간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재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의료 재활을 보면, 의료 재활은 종합적 재활 서비스 영역에서의 첫 번째 단계이자 재활 영역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중심 분야예요. 그래서 의료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상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회 부여의 과정으로서 전인적 재활의 기초가 된다. 의료 재활이 신체적 재활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신체가 일단 재활이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인적 재활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의료 재활이 신체적 재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신체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사람 정상화. 정상적인 사람처럼 똑같이 내 신체가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장애인이 사회 직업을 갖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구분이 없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 통합이에요. 통합. 그러니까 장애인은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해서 자꾸 안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조금 그 사람이 사는데 좀 불편한 거지 다른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 통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보면 이 노인이 돼도 사회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이런 것 때문에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이 좀 거추장스럽다, 아니 권리적거린다, 아니면은 뭐 저기 좀 이렇게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자꾸 소외시켜 버리니까 사회생활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와 장애인은 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회와 노인이 격이 생기듯이 사회와 장애인도 격이 생기는, 그런 격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통합했는데 그냥 통합이냐? 그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사회 통합이다. 여러분 요즘에 거리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서 거리를 두는데 그냥 거리 두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거리요? 사회적 거리다. 이게 사회거리지, 사회거리.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기본적인 어떤 룰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는데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이 복지도 사회복지야.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복지. 자, 이런 의미에서 의료 재활의 제 영역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의료 재활의 두 번째는 장애 심화 예방,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장애자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의 관여 등 추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정이다. 자, 이 심화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자, 그러면 장애 발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당사자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최대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의 관여. 이게 이제 의료 재활이죠. 그다음 추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의료 재활은 전체 훈련 과정을 비롯해서 추후 관리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의료 재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과정에서는 타 재활 영역과의 상호 협력 및 보완적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 타 재활 영역. 그러니까 의료 재활, 신체적 재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재활,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교육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만 장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신체적으로만 장애인이 된다면 정상화될 수가 있기가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신까지 장애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예 노력도 안 하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산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버리니까 정신적으로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애인은 내가 장애인이면 육체적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정신적 장애인도 있겠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조사 같은 걸 해보고 증상 같은 걸 따져봐야 저 사람이 정신적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장애를 말하면은 이 의료 재활 편에서 육체적 장애다 말이죠. 그러면 육체적 장애면 내가 다리가 만약에 장애든지 팔이 장애든지 이러면 나는 이게 장애지만은 내가 혼자 사는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육체는 장애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체적인 장애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기를 그냥 비하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남에게 의지해서 나는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그 정신적인 장애까지 같이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애인 뭐 아유 자기가 조금 불편한 거지 그 사람이 그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조금 이렇게 저른다. 그러면 그거 자기가 걷는데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생각이 뭐 다른 걸 하겠습니까? 또 다른 뭐 생각이 뭐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육체적 장애인으로서의 육체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정신까지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호 협력, 다른 영역과 타 재활 영역과의 상호 협력 및 보완적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료 재활의 접근법을 보면은 기능 장애의 개선이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손이다. 손의 기능이 뭐예요? 들고 만지고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들고 만지고 뭐 이렇게 느끼고 이런데 이 손이 기능 장애다 하면은 뭐예요? 손은 갖고 있는데 뭐 들 수도 없다든지 뭐 만질 수도 없다든지 그런 걸 기능적으로 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장애의 개선이에요. 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 변형과 교정 등의 포괄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처는 기본적인 기능 장애의 훼손에 한계가 있는 경우 다른 기능을 훈련시켜 통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능력 향상 도모다. 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이 안 돼. 손이 장애가 있어. 손이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입으로 하면 되잖아. 글씨도 볼펜 입으로 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손이 안 되면 발에다가 발가락에다가도 볼펜 꽂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장애 회복에 한계가 있잖아. 한계. 이 손이 안 돼. 한계가 있어. 뭐 아니면 발이 한계가 있어. 이 한계가 있는 경우에 다른 기능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 그러니까 뭐 손이 안 되니까 입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로다가 뭐 글씨 쓰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오른손에 그랬으면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뭐 왼손 다 오른손잡이니까 뭐 왼손이야 뭐 글씨 쓰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두 손이 그렇게 됐다. 그럼 뭐 두 발이 있고 입 있고 뭐 다 있지. 뭐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할 뿐이지 똑같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장애인이 가져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능 장애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속적 사후관리 기능 담당. 그래서 기능 장애 개선 및 능력 함량 이후 스스로 자립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도모해야 된다. 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이 지금 그 기능이 안 돼. 자, 그러면 발로 하고 입으로 내가 글씨를 썼어. 자, 그러면서도 여기 있잖아요. 자립생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일을 못한다. 난 이것 때문에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발로 글씨 써서 입으로도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잘 안 팔리면 뭐 판로를 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립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 스스로가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내가 기관에 취업을 했다. 자,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해. 행정 능력이 딸려. 그럼 어떻게 돼? 나 행정 능력이 좀 딸리니까 잘리겠네. 잘리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눈치 보고 막 이러면 굉장히 자신도 초라하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도 뭔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행정 능력이 딸린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일찍 가서 청소부터 하고, 청소 다 하고, 자리 탁 해놓고, 이러고, 그게 딸리면 이쪽 방향, 이쪽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서, 사람 성실하네.
다른 사람은 좀 늦게 저기 그 시간 맞춰 나오는데 자기는 조금 이 행정 능력이 딸리니까 조금 늦게 퇴근하고 일찍 나와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뭐 서비스 잘하고 뭐 명랑하고 밝게 그 인사도 잘하고 사무실 분위기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뭐 못하니까 나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이거예요. 기능 장애 개선 및 능력 한당 이후 스스로 자립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말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비정상이잖아. 비정상인데 정상화, 이것이 문제가 전혀 될지 않도록 만드는 그 정상화까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육 재활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의료 재활이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교육 재활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교육 재활은 각종 교육 제도와 방법 및 기술 등을 통해서 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최대한 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생활 적응을 원조하는 교육적 서비스 과정입니다. 자, 장애인도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공부 안 하고 무식하게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번에 국회의원도 저기 그 장애인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기 눈이 시각이 안 보여도 뭐 그 걔가 저기 그 안내를 하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그 뭐 국회가 그걸 또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걔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들여놓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일리는 있어. 뭐 그것도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걔가 무슨 뭐 똥을 참겠어? 걔가 오줌을 참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 자, 그렇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장애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걔가 오줌 쌌는지 똥 쌌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걔가 이렇게 개 오줌 싸고 똥 싸는 것이 그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좀 자기가 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뭐 걔가 뭐 오줌을 싸든지 똥을 싸든지 하면 스스로 낑낑거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 수도 있는 거고 목소리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뭐 강아지가 개가 이렇게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국회인데 뭐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도 이제는 장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포용적인 그런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사는데 거의 전혀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에게 이 장애라는 인식에 대해서 불편해. 장애 인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국 같은 데는 이게 항상 똑같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똑같이 이렇게 그 뭐 통행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런 데가 많지. 근데 한국은 뭐 계단, 그러면 계단이야. 그러면 계단 못 올라오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뭐. 근데 미국에는 계단 대신에 이렇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통로 하나 또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발달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버스도 버스도 이거 타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휠체어 어떻게 타? 그런데 버스도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쫙 이렇게 휠체어 딱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딱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탈 수 있고 좋잖아요. 버스 그런 게 있나요? 요즘에 있어요? 그래요. 버스를 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장애인에 대해서 한국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더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재활 영역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하잖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큰 비중 차지해요. 그래서 특수교육은 교육 재활, 그 다음에 학교 보육 전문 시설 중심으로 지금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말이에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수 교육을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공부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를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하면은 그 장애인들에게 교육이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 또 단점이 뭐냐면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이 어려워. 사회 적응이. 그래서 자꾸 사회 사람,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또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뭘 하려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위축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끼리 하면은 효율성과 효과성은 좋아. 효율성과 효과성은 좋지만은 그러나 사회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끼리 모아서 특수 교육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들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거냐. 이거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선택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각자 장단점이 있다. 일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공부할 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그 대신에 사회생활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된다. 그러나 특수 쪽에는 효율성, 효과성은 좋지만은 사회 적응이 좀 어렵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지만은 꼭 그 뭐 특수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수도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라면 참 좋은데,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아마비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 뭐 아이들이 와서 밀어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또 가방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거 뭐 이렇게 뒤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이 그 저 장애인들은 바로바로 막 그냥 큰 충격적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마음이 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 재활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있어요. 특수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교육이 있어요. 장애인들만 그 모아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는 장애인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업교육, 그래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취업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생활 발달에 따른 성인기 교육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체적 장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있고,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재활에서 목적과 의의,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 교육의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일반 교육이 갖는 보편성 내에서 그들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잠재성을 발굴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서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